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은 지역 이슈를 보다 깊이 있고 알차게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취재기자에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지난번 방송은 보셨습니까? 예, 어제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좀 더 명쾌하게 제대로 된 뉴스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고요. 이번 프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 기자 분석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매일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는 이 방송 기획 초기부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많이 긴장을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 방송을 보니까 긴장하는 거는 별로 안 보이던데요. 방송이 체질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녹화를 할 때는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실제 방송을 보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련하게 방송에 임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미군 부대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남구에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남구청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캠프워커 기지 내에 헬기장 부지가 반환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측 캠프워커 새 출입문을 미군 측에서는 보안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예상된다. 소음 문제로 이 대체 부지 평탄화 작업이 멈춰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서편 구간 부지 반환 조건으로 약 1,000억 원 가량의 그 비용을 또 부지 협상이 어려우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길을 우회해서 만들자는 논리입니다. 네. 이 구간 부지를 매입할 때 총 306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구시청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남구 하면은 먼저 앞산을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는 대구 도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도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이 미군 부대 언제부터 남구에 주둔해 있었는지 조 기자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남구에는 캠프워커 그리고 캠프 헬리와 캠프 조지 3개 부대가 있습니다. 인구 250만 대도심에 미군 부대가 이렇게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워커 캠프 헬리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일본군이 이제 비행장과 탄약고 등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공군 기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 이후인 1959년부터 미군이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대구 남구의 역사는 그 미군 부대와 함께 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1921년에 만들어진 부대였고 1959년부터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면 정말 아주 오랫동안 남구에 주둔해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개발 사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캠프워커 기지 내에 헬기장 부지가 반환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세부 협의가 지진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헬기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 그리고 또 이제 남구 이제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 문제, 또 캠프 조지 외국인 아파트 이전 문제까지도 지금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가 한창 도시 개발을 진행할 당시에도 남구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이렇다 할 개발을 못했었습니다. 과거 대구의 대표적인 부촌이었던 남구가 오늘날 심각한 인구 유출과 낙후 현상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주한미군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지역 여론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 기자 이번에 반환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캠프워커 H805 헬기장이 약 29,000제곱미터 되는데요. 이 부지가 지난 2002년도에 한국 내 미군 공유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그 연합토지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수년 동안 반환 절차를 거쳐오다가 결국 대구 시민의 품으로 이제 반환이 결정이 됐는데요. 대구시는 이에 따라서 2014년에 헬기장과 그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700m 등 약 6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반환 부지 비용 316억 원을 국방부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실제 캠프워크 반환 부지 인근에 있는 담장을 66년 만에 허물었는데요. 저 이때 당시에 그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많은 그 남구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그 담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부지 내 시설물 철거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해서 이때 철거를 했는데 애초에는 철거를 할 때만 해도 반환부지를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조정에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대로 개발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환이 결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절차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조 기자님? 네, 동쪽 활주로 측 캠프워크 새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설치를 놓고 주한미군과 국방부 간 그동안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새 정문은 이제 반환부지와 캠프워크의 경계선상에 있는 곳인데 이미 미군 측에서는 그 설계를 맞춰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로 상황상 보안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설계를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출입센터 공사와 대체 부지 조성 등 세부 협상을 놓고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 대구시의 입장차가 좀 미묘하게 나고 있는데요. 이 입장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지난해 이제 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 부지 조성 사업에서부터도 좀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있던 미군 측 시설물을 대체 부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대체 부지 평탄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 이 시설물들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난해 소음 문제로 이 대체 부지 평탄화 작업이 멈춰졌습니다. 이 공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잇따르면서 이제 지난해 4월 중단됐습니다. 당시 이제 남구청이나 대구시청에서 나가서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해보니 이제 80데시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이 60데시벨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소음 문제가 조금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역시나 이렇게 주민들 민원도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설명회 및 공법 변경 등을 통해서 공사 중단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다시 이제 대체부지 평탄화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후에 실시 예정인 토지 오염 조사나 이런 환경 영향 평가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도서관 건립 공사 착공은 또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캠프워커 부지를 발안을 받으면 대구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3차 순환로 도로를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도서관 건립 문제는 큰 틀에서는 부지 반환 협상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3차 순환 도로 개통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순환 도로를 개통을 하려면 비행장 서편, 그러니까 반환 부지에 속하지 않은 이 반대편 이제 활주로가 이제 반환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지는 2007년 주한미군 지휘협정, 저희가 흔히들 소파라고 네. 합니다. 이 소파 가제로 채택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헬기장 부지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3차 순환선 문제 해결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네. 네, 3차 순환도로 구간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캠프워크의 동편 헬기장과 또 서편 미상 활주로 부지를 포함한 거리입니다. 이제 중동교에서 앞산 내거리까지 약 1.38km 구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통도 못하고 있고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대구 3차 순환로가 캠프워커 때문에 이제 막혀 있다는 결론인데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교통 불편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3차 순환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레길과도 같은 대구 7개 구를 이어주는 이제 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이제 캠프워커 벽에 가로막혀 있으면서 남구 지역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대명로, 봉동로, 이천로나 영대병원 내거리, 안진항 내거리 등 남구 지역 주요 이제 도로와 교차로의 상습 교통 정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3년 12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7천 가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 34,441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남구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남구교통 종합 이제 계획 수립 용역 결과 자료인데요. 남구청은 이제 보고회를 열고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 개설이 시급하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미군이 캠프장, 서편 헬기장 비상활주로 부지를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변경해 2023년까지 캠프워커 북측 600m 구간에 폭 20m 왕복 4차로를 개설하자는 주장도 이때 나왔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주한미군이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서편 구간 부지 반환 조건으로 인근의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000억 원 가량의 그 비용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구청은 미군이 이제 캠프워커 서편 헬기장 비상활주로 부지를 반환할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조기 개통을 하자 이런 의견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뭐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 뭐 1,000억 원을 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기자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구청 주장은 이제 주한미군 부지 협상이 어려우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길을 우회해서 만들자는 논리입니다. 구청에서는 매우 의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우회 도로가 있는 곳은 현재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제 주거 지역, 원룸 빌딩 같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그 보상비 문제도 녹록지 않다라는 반응인데요. 남구청은 이 구간 부지를 매입할 때 용지 보상비 288억 원, 공사비 18억 4천만 원 등 총 306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구시청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이제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워커 기지 밑으로 지하차로를 뚫어서 개통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재구 남구청장이 올해 초에 로버트 P.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부지 반환이 정 어렵다면 활주로 부지를 지나가는 고가도로 또는 부지 아래 그 지하 터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개설을 통해서라도 3차 순환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조재구 그 청장은 그 로버트 사령관으로부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편 비상활주로 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는 헬기장 시설 탓에 건설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하도로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군 공병기술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한 뒤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3차 순환로 개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캠프워커는 빨리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캠프 조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던 외국인 아파트가 올해 말까지 계약이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외국인 아파트는 저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캠프 조지가 어떤 곳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캠프 조지는 외국인 아파트와 미군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그리고 군 가족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미군 측이 이제 한국토지공사 LH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대명동 캠프 조지 외국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캠프 워커로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설을 짓고
또 계약 종료 이후에는 캠프워커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LH 품으로 돌아오는 이 외국인 아파트의 개발 방안을 놓고, 그러니까 지난해 뭐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논의가 오갔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렸었는데요. 당시 남구청, 대구시청, LH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제 주한미군은 캠프 조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인근에 있는 캠프 워커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대체 부지로 옮겨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캠프 조지 부지 전체를 반환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지 전체를 개발할 수 있으면 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캠프 조지가 지리적으로는 역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 부지를 개발한다면 정말 남구의 획기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캠프 조지가 지금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낙후가 돼 있지만 새로운 개발 수요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캠프 조지 내에 이제 그 땅이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절반 가량은 이제 LH가 소유한 외국인 아파트이고, 네. 나머지 절반 가량은 초등학교 부지이지만 이건 또 대구시 소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 부지 반환 시 캠프 조지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묶어서 대규모 도심 재생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런 희망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초등학교 이전에는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지 확보 문제인데요.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네. 이해관계도 입장차가 좀 다른 상황일 건데요, 기자? 네, 이에 따라 이해관계도 이제 기간이 모두 입장차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H는 캠프 조지 전체 부지를 활용하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시 소유 부지를 반환받게 돼도 이것은 또 이제 대구 시민의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주거 시설, 그러니까 이런 향후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컸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이전 비용인데, 네. 대구시와 LH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큽니다. 국방부에서도 이것은 대구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알아서 매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제 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캠프워커 인근에 남구 부지 내에 있는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네. 입장인데요. 네. 또 이제 초등학교를 캠프워커 안에 지어주는 것도 이 초등학교가 미군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식 건축이 아니라 미국법을 적용받는 건축을 해서 지으려면은 600억 원이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 마련도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미군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미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건축법 하나하나도 미국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러면은 일명 초품화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비싸죠. 집값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도 되는데요. 미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주거지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홀로 남게 되는 초등학교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중고등학교는 캠프워커에 있는데 초등학교하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은 매일 통학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일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엄마들도 초등학생 자녀의 통학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엄마들도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만국 공통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걱정이,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측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해가 넘어가도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측에서는 초등학교 통학 안전을 위해서 LH 소유의 부지 일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달 대구 남구 의원들이 이제 캠프워커에 항의차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미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프 조지 내에 이제 외국인 아파트가 이전을 하고 나서 이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하는데 또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이런 장비들도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통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벽과 도로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LH가 부지 제공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LH가 이것을 안 해주면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 상당히 갈등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제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벽을 쌓아달라. 한국으로부터 안전하게 자기들은 지키고 싶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면 초등학교 쪽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랬기 때문에 벽을 개설해야 된다라는데 이 부지를 또 LH에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참 애매하고 또 LH로 봐서도 상당히 좀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취재를 시도하면서도 굉장히 양측이 첨예하고 또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파악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남구 지역을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구 지역을 출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주한미군 대구 기지에 이제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한미군 측에서도 어떠한 인터뷰도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평택에까지 서신을 보내봤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계약이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 4월, 5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7개월, 8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쯤이면은 뭐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직 뭐 관련 기관에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파트 부지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사실 대구시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협상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LH와 주한미군이 논의해야 될 상황이다 이러면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남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체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소파 협정이니 뭐 이런 제약들 때문에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 피해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이슈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를 앞둔 공원이 모두 38개나 됩니다. 난개발이 좀 우려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들에서는 도시개발에 제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의 개발 요구가 많은 곳이 수성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노른자의 땅으로 기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 지주들은 대구시가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며 구상권 행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전까지 예고했습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구에도 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지자체 대책은 아직 미약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예, 조 기자,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좀 생소하게 들릴 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20여 년 이상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풀어줘야 한다. 이게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의 취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에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여기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이 기자, 도시계획 시설이 무엇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내년인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내년 7월부터는 해제가 되게 됩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도시공원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상당할 것으로 네.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상당합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은 전국 4,421입니다. 4,421개 공원. 예. 네.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397제곱킬로미터인데요. 네.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이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만큼 이제 이게 해제가 되면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난개발이 이제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걱정,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에 397제곱킬로미터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저 기자, 우리 지역인 대구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를 앞둔 공원이 모두 38개나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1.66제곱킬로미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평소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대규모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어공원, 그리고 두류공원, 학산공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찾는 공원인 압산공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은 대구 시민 1명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은 10제곱미터인데요. 앞으로 5.9제곱미터 정도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지켜야 하는 대구시로서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라면 빨리 해제가 돼서 어떻게든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을 건데 난개발이 좀 우려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들에서는 이제 상당한 난개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개발에 제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멀쩡한 공원이 갑자기 어느 날 아파트가 되어 있거나 상업시설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산림훼손이나 건물이 우뚝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올수록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 그리고 민간 개발 업체들이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 개발 계획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구시 그리고 공원을 향유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 땅이 20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주들의 개발 허용 요구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제 가장 지주들의 개발 요구가 많은 곳이 범어공원입니다. 네. 범어공원은 60% 이상의 땅들이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데요. 공원 전체 6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주들의 요구가 강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수성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제 대구의 대표적인 노른자의 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지주들로서는 이제 곧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이제 대구 경신고등학교를 범어공원으로 이전하고 현재 이제 경신고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민간업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민간공원 개발 범위 밖에 있는 학교 부지 개발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현을 하면서 약간 삐거덕거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성구청이 범어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또 문화재 발굴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범어공원이 이 사유지의 비율이 높고 또 수성구에 있다는 이유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 범어공원 민간 개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가진 그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범어공원과 관련해서 들어왔던 민간 제안들을 검토해 보았다며 이제 이걸 검토해 보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민간 사업 제안들이 다 이제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어공원이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그리 용이한 곳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네. 대구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지만 사들이고 나머지는 녹지로 남겨두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개발이 예상되는 핵심 부지 몇 군데를 매입하게 되면 공원 내 다른 부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일종의 맹지, 눈먼 땅이라고도 하죠. 네네. 맹지가 돼서 개발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구시는 이제 우선 이번 4월까지 대구여고 뒤편에 있는 약 14,000제곱미터 부지를 사들이겠다. 그리고 2단계로는 오는 7월쯤에 이제 캐슬 골드파크 인근의 부지 약 53,700제곱미터. 그리고 또 내년에는 3단계로 좀 다른 부지를 67,000제곱미터를 각각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해 40억 그리고 올해에는 76억 또 내년에는 70억 등 195억 원의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서 이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이제 그 땅들이 전답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고 임야로 돼 있다 보니 사실상 공원 일몰제와 무관하게 개발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땅들만 사들이게 되면은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지주들이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이 지주들이 실력 행사에도 나서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입장을 지금 전해들은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시가 범어공원에 대한 민간 개발 사업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은 범어공원 그 사유지 철조망을 쳐서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소유자가 동의 없이 설치한 공원 내에 있는 벤치라든지 가로등 그리고 산책로 또 운동시설들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대구시에 요구도 했습니다. 네,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네, 일부 지주들은 대구시가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전까지 예고했습니다. 지주들은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개발 의지만 보인다면 당장 철조망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범어공원 지주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도록 대구시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주들이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 네. 그 수성구 의회가 관할구 지방의회인데 수성구 의회에서 이분들의 말을 좀 대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성구 의회는 지난 3월 12일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원 이용 주민과 지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위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책임을 미루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선별 매입 방침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대구시나 수성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그 특위는 이제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상대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를 압박한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수성구에서 토론회도 열렸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 로드맵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그 강연을 들었고요. 또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대응 사례 등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지주들의 자유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대구시의 역할이기도 한데 지주들과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구시는 우선 지주들을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대위 지주들의 모임 비대위가 제기하는 소송에 맞서거나 또는 공공시설 부지에 개인이 무단 설치한 철조망을 강제 철거하는 이런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지만 행정 대집행을 당장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과 좀 더 만나서 협상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 지주가 사유지에 설치한 철조망을 사유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이제 아직 입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주들과 꾸준히 만나서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효되기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1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정부가 공원 용지 보상비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 시도가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원 지정 해제가 시작되면 상당 규모의 숲이나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예, 또 민간공원 특례 제도가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 정부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매입과 관련 없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시간적 제한과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권 시장은 지자체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 대상에서 사유지뿐만 아니라 이제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앙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어떤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요.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개정안에는 도심공원 사용 기간 일몰제의 기간을 지금은 20년이지만 이걸 좀 더 연장을 하고 또 공원 조성 비용에서 50%는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겠습니까? 서울뿐만이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때문에 조성 사업을 집행을 하려면 4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또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이 또 지자체의 소관위에 있다 보니까 공원 조성과 운영에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여왔던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비 문제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을 하기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똑같은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최종 이전까지는 산 넘어 산이지 않겠습니까? 불과 2년 전에는 그 이전 사업비가 6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8조 원대로. 대구시가 종전 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또는 부동산 개발 비중을 늘린다면 자칫 난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이들은 이제 K2와 민간공항을 경북에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대구시의 발전을 해칠 것이라는. 아직까지 이전 후보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기자. 지난달 2일쯤이었습니다. 정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연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4월 2일이었죠. 정부는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이전 사업비 규모를 둘러싸고 대구시하고 국방부와 상당히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이전 후보지가 이런 이견 때문에 선정 절차가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국방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중재를 통해서 계략적인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이어진 국무조정실 중재에서 대구시가 산출한 종전 부지 가치가 약 9조에서 9조 2천억 원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군공항 이전하는 이전 비용은 8조에서 8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대구시가 충분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전 사업비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 조정을 이끌어낸 국무조정실은 이제 이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한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선정 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 공항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민간 공항인 대구공항도 같이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 네. 군공항과 달리 대구공항은 또 국토교통부가 소관을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네. 이전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민간공항 이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똑같은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말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군공항은 군공항대로, 민간공항은 민간공항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연내에 확정이 되더라도 최종 이전까지는 산 넘어 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전 사업비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전에는 이전 사업비가 6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8조 원대로 상향이 됐는데요. 국방부가 이전할 부대 시설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대구시가 수용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종전 부지 개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16년 7월에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종전 부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체 매각이 가능한 부지에서 가처분 비율은 전체 47% 정도로 봤는데요. 네. 이 47% 정도면 약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거단지가 25%, 그리고 상업과 업무단지가 6.7%, 나머지 이제 산업단지가 14.8%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3%는 도로와 공원 그리고 기반 시설로 이 53%는 이제 비매각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현 K2 부지의 지가 상승과 새로 발견된 땅, 국방부 소유지의 토지 등을 이제 봤을 때 9조 원대의 자금을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 47%에 달하는 아파트와 상업용지,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아까 공원 이야기도 그렇지 몇 조 원. 네. 큰 돈인데 이제 조 단위 돈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민간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조금 전에 도시공원 일몰제처럼 네네.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대구시가 종전 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또는 부동산 개발 비중을 늘린다면 앞으로 공모할 민간 사업자가 자칫 난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민간 공항이 떠나간 자리가 대구 미래를 밝힐 앵커 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규모 아파트 촌으로 이제 전락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구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합의가 K2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민간 시설인 대구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국제공항의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K2 이전 부지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네. 보입니다. 네, 네. 또 대구국제공항에 대해 미래 수요를 감안한 공항 규모와 예산 충당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계획과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로 의성군과 군위군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연내에 선정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서 이 두 지자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군위군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부지 선정 일정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네. 앞으로 군위군에서는 분위기 조성과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군위군 8개 읍면 전체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라는 상설 기구도 만들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또 김현만 군위군수는 앞으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등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군의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참여가 어우러지면은 그 공항은 군위군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군위군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항 유치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 의성군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의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앞으로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계획 마련과 함께 공항 이전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전략 구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사업비 등 관련 자료는 반드시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는데요. 김주수 의성 군수는 그동안 지연됐던 절차가 진행돼 다행이라며 이전 후보지가 이제 선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기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마지막까지 통합신공항 유치의 다우이성을 이제 국민에게 홍보해 반드시 신공항을 의성에 유치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의성군은 지금 지역 기관에서 굉장히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통합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군공항만 이전을 하고 민간공항은 대구 도심에 남겨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구국제공항이 현 위치에서 최종 후보지로 이전에 개항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접근성 등이 항공 수요 감소로 이제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그러니까 줄여서 시대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들은 이제 대구 K2 군공항이죠. 그러니까 K2와 민간공항을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경북에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대구시의 발전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대본은 이제 사실 이제 지난 3월부터 그 행동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매주 주말에는 동성로에서 군공항 단독 이전 촉구 및 대구공항 지키기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공항은 대구에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민간공항과 그 군공항 통합 이전이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하기에는 군공항만 수용하겠다는 지자체가 과연 나오겠느냐. 그런 지자체는 전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같이 이전을 해야 되고 또 8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자금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 이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전이 된다면 대구공항을 항공 운료의 중심으로 이제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죠. 경북도청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현수 항공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합 신공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의 97%에서 98%가 인천공항에 몰려 있다. 네. 그래도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항 중에서는 대구공항이 이전을 하면서 대구공항을 물류공항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지방 물류량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면서 상당히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방 물량의 상당수를 소화하는 공항을 만든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또 이런 사례가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주장의 핵심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여객 운송에 더해서 이제 항공 물류 활성화에 특화한 시설을 갖출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최영은 대구 경북 연구원 통합공항 이전 연구 단장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동력은 대구 경북의 상생 협력에 있으며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 발전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 공항 주변 발전 협의체 구성, 또 글로벌 마케팅, 지역 발전 마스터 플랜 마련 등에 대구 경북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줄곧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올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종전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주변 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에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사업 선정위원회는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할 계획인데요. 군위군 우보면 일대 그리고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서보면 일대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에 대한 주민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군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공항 이전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군공항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미군 부대 이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패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 시사토크 2호 공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구의 이슈를 갖고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